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팔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3만 주 신청을 해야 되겠죠. 3만 주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5분의 3만큼 팔 수 있겠죠. 5분의 3만큼. 자, 이제 그 내용들 한번 봅시다. 45페이지요. 수량적인 제한이요. 개정전 상법의 경우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이런 규정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몇 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까? 자, 100주가 있는 경우에 자기 주식은 몇 주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까? 몇 주요? 99주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결권이 없으니까 한 주는 의결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는 99주죠. 상법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저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재무적인 제한이요. 아까 재무적인 제한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여부는 2013년도 결산기의 대차대표를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올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재무적인 제한은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요. 47페이지요. 아까 이제 물음들이죠. 주주에 대한 통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20일에서 60일 20일에서 60일 단축할 수 있느냐? 단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은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파는 것이 유리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유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주주들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팔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팔겠다. 이것은 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해석상 인정되는 것이죠. 그 기간을 둔 이유가 왜 그런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사의 결의에 그 이사의 소집 같은 경우에 주주 또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이 동의했으면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생략할 수 있다. 또 저희가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주주총회 경우에는 해석상 즉 판례가 전원 출석 총회의 경우에는 소집 절차의 하자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결국에는 언제든 모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비춰보게 되면 그러한 기간들을 주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둔 규정이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1번에 20일 이상, 60일 이상의 기간이요. 60일 이내의 기간이요. 이 양도 신청 기간이요. 이걸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죠.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불병이라는 회사의 주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양도 신청을 해가지고 파는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목적은 뭐냐면 이번에 을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안 팔고 갑이라는 사람의 주식의 만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예요. 실질적으로는 갑이라는 사람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절차를 가급적이면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대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맞춰야 된다. 여기 비율별로 똑같이 판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증자도 보겠지만 증자도 갑을병이 동일한 비율로 증자라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을병이 포기라고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만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고려할 점이 여러 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도
여기에 나와 있는 갑을병이 동일한 비율로 취득한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해서 진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처럼 남들이 볼 때는 을병의 의사가 실제 자기가 주식을 나는 팔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불균등한 취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은 단축할 수 있지만 불균등 취득의 경우는 이러한 기간들을 준수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해가지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총 기간은 그 끝나는 기간이요. 이건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겠죠, 그렇죠? 앞에 주총했죠. 그 다음에 이사회 하죠. 20일의 기간을 두죠. 20일 이상 60일 이내니까 20일만 두면 되겠죠. 20일. 그 다음에 거의 끝나자마자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비율별로 동일하게 취득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오늘 주총하고 이사회하고 내일 경우에 내일 기간 단축해서 내일 계약서 다 쓰고 모레 돈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비율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이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거래처에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겠습니까? 지급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한 달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거로 3번이요. 지분 비율별로 양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겠죠. 그렇죠? 예. 자기가 몇 주를 팔 것인가는 자기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기주식 취득은 강제적인 취득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청한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신청한 것을 전부 다 팔 수 있느냐 여부는 그 뒤에서 결정할 문제죠. 반가로 4번이요. 양도 신청 주식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취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한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서 회사는 취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정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48페이지에 보시면 뭐 일정표가 있습니다. 일정표가 있는데 뭐 전부 다 지키려면 한 4달 소요되죠. 그렇죠? 4달 정도 소요된다. 48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보통 진행하게 되면 그냥 1개월 정도예요. 1개월 정도. 이 자기주식 취득은 이제 49페이지에 그 의사록에 아래에 해가지고 제1호 기재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및 방법, 취득 후 보유, 주주 균등 취득하고 양도 신청기간 내에 양도 신청하지 않는 주식은 회사가 취득하지 아니하고 취득할 주식수를 초과하여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신청된 주식수에 비례해서 취득한다. 뭐 그런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취득 후 보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 밑줄을 꺼 놓으시면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뭐냐 이러냐.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이것을 보유할 것이냐, 그러니까 보유하다가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소각해서 취득하는 것이냐 이러냐입니다. 물론 이 자기주식 취득을 목적은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렇게 기재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주주들한테 투자 자금을 뭐 반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익금이 많아서 반환할 필요가 있다. 또는 자기주식을 일단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3자에게 처분해서 새로운 주주의 구성이 필요하기도 하다. 뭐 이런 목적들을 적을 수 있을 것인데 제가 여기다 목적을 적어놓은 것은 이 목적은 세법상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유했다가 나중에 처분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3자한테 파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에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 2가지의 이 목적이 있게 되는데 세법상으로는 여기에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이 소각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건 배당으로 봅니다. 배당으로요.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취득을 해서 나중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건 양도로 봅니다. 양도세를 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취득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누가요?
양도인이 내는 세금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새로운 회사가 지금 이익이 많으니까 주주들한테 투자 자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 그러면 이것이 보유했다가 나중에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 아니면 이걸 속가하기 위해서 취득했다는 말이냐? 이걸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취득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나중에 보유 또는 처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가지고 그것이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아니면 소각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를 결정해서 세금을 먹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일어날 문제까지 우리가 신경 쓸 여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사한테 결정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자, 이걸 갖다 소각할 것이냐 아니면 보유에다 처분할 것이냐. 그리고 가로 열고 여기다 쓰면 되겠죠. 뭐뭐 하니까 결국에는 취득할 필요가 있고 취득했다가 나중에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다른 주주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적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명백히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는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명백히 해가지고 세금도 지금 계산해서 내는 게 낫지. 결국에는 10% 냈다가 나중에 14% 내라고 하면 결국엔 낼 사람 있겠습니까? 왜 도대체 그때 명확히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명백히 해라. 세금은 내가 내는 겁니까?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 사람이 내는 것이니까. 주식 양도의 경우에 증권거래세나 양도세는 전부 다 양도인이 냅니다. 양도인이. 자, 5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기주식의 소각.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정상법이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그 개정정 상법에 있어서 주식을 취득하게 된 주식을 소각하게 되는 경우에요. 요 주식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이죠. 요 주식을 소각할 때 이게 이익에 의해서 주식이 소각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자본으로 주식이 소각되는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자본금 감소가 주식이 소각되게 되면 자본금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 이익에 의해서 주식을 소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환 주식의 상환이잖아요. 이 상환 주식의 상환의 경우에는 이익에 의해서 주식을 상환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에 이익에 의해서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다. 그런데 상법에서 이제 요 조문은 사라졌어요. 요 조문은 없죠. 요 조문은 없다는 거죠. 요 조문은 다 어디로 왔습니까? 전부 다 요리 왔죠. 이 규정으로 전부 다 들어와 있죠. 전부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상법 개정되기 전에 주식이 소각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감소되지 않는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한 가지 경우는 남아있고, 한 가지 경우는 이게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 규정이 없어지면서 이게 전부 다 자기주식 취득 규정으로 전부 다 들어왔다는 거죠. 또 규정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자기주식을 이익에 의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요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여기에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특정 목적에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재무적인 제한이 있다겠죠. 그래가지고 2013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어떻게 할 거,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어떤 것이 예상될 거, 이런 것이 요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특정 목적의 요 주식 취득의 경우는 이러한 재무적인 요건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만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식을 취득할 때 자기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5가지 경우 중에서 반드시 그 이익에 의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요 경우는 반드시 이익에 의해서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소강하게 됐을 때 그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의해서 주식을 취득한 요 첫 번째 경우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밑의 경우는 특정 목적에 의해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고 이것은 그 주식의 이익의 재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자본금이 감소하게 된다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미 그 취득된 자기 주식이 외부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 이 주식이 자본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이익금 계정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여기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주식은 자본금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돈이 나온 것이 자본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익금 계정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 없어져도 이게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할 때 이게 여기서 출발한 것이냐 여기서 출발한 것이냐에 따라서 자본금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 상법이 개정돼 가지고 주식을 소각해도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요 이야기죠. 그런데 기존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기 주식은 요 밑에 경우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상법이 개정된 후에는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는 여기에 이익을 위해서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효 절차를 밟아야 돼요. 예전에 그랬죠. 그렇죠?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4가지, 그 밑에 5가지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의 기한이 있어서 상당한 시기 내에 처분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도 지금처럼 이러한 보유기한 자체를 갖다 폐지한 규정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통 회사들이 소각하는 주식이 그러면 자기 주식을 소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이제 자본금이 감소하느냐, 감소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절차적으로 보면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봤던 내용들은 이거 아닙니까? 주식이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한다.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면 이 자본금은 실제로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만 저희 상법의 체계에 있어서는 이게 회사 채권자의 책임재산이잖아요. 회사 채권자의 책임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주식을 강제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주권 제출 공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에 대해서는 주권 제출 공고를,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은 책임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책임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주식이 소각되기 때문에 주권 제출 공고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이익에 의해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까 옛날에요.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 또는 상환 주식의 상환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치지 않죠. 이 경우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업등기법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즉 회사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자, 주권 제출 절차는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주권 제출 공고는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뺏어와야 되는 것이니까요. 뺏어와서 없애는 거잖아요. 뺏어와서 없애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 이야기, 자기 주식. 요 자기 주식에서 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익에 의해서 주식을 취득했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처분을, 이제 소각을 할 때는 그러면 이 채권자 보호 절차하고 주권 제출 공고 중에서 이걸 하는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일단.
어떤 것을요? 채권자 보호 절차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본금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금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주권 제출 공고를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주주한테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찢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권 제출 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옛날에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이익 소각의 경우에는, 즉 이익에 의한 소각 또는 상환 주식의 상환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권 제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요. 요 자기 주식 중에서도 지금 A 형태가 있고 B 형태 있는데, B 형태 놔두고 지금 우리 A 형태요. 이익에 의해서 지금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권 제출 공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식을 소각하는 세 가지 형태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익금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가. 자, 그러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등기에 소유되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자, 이것은 등기에 소유되는 기간 며칠입니까? 이거요? 자본금 감소하는 것이요. 이건 며칠입니까? 네? 며칠이요? 며칠이요? 한 달. 그쵸? 공고기간이 한 달이니까. 저기 위의 경우는 이익에 의해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저 며칠입니까? 며칠이요? 한 달. 거래처는 물어볼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돈이 얼마예요?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 주식을 소각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물어봅니까?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끝나요? 서류가 오지도 않았는데 언제 끝나요? 요즘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요. 이건 그럼 며칠입니까, 이제? 네? 며칠입니까? 2주일이요? 왜요? 그것은 하루만 할 수 있으면 하루요. 그냥 없애면 되는 것이죠. 없애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아침에 내가 9시에 회의 열어가지고 결국에는 회의 열어가지고 없애면 되는 것이죠. 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요 자기주식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하고 그 다음에 취득한 이후에 그 자기 주식을 처분하게 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그 54페이지, 그 다음에 55페이지, 여기에, 56페이지 한번 제목만 보고. 자, 54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목이요. 방가르 1번입니다. 자기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주식배당이요. 제목에다가 밑줄을 끊어놓고,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이나 주식배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가르 2번입니다. 자기 주식에 대한 무상 신주의 배정이요. 안 되겠죠.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이제 배당을 했는데, 배당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사가
그 주식을 30% 자기 주식을 30% 갖고 있고 다른 주주가 70% 가지고 있는데 배당을 원래 회사에서 100원을 하게 되면 전부 다 1원씩 나눠 가졌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 이제 100원을 하더라도 30%인 자기 주식에 30원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 70%의 주주들이 100원을 갖게 되잖아요. 여기에 세금상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그건 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56페이지요. 과점주주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과점주주가 제목에 56페이지에 그 판례 태도하고 57페이지에 신주 발행에 따른 과점주주의 책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이것만 하고 쉽시다. 자, 이제 A 회사가 있는데요. 요 가불병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3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30% 이렇게 주식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갑이라는 사람이 A의 요 주식을 전부 다 팔았다. 그러면 여기에 30%가 되게 되고 여기에 이제 40%하고 30%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점주주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점주주라는 것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해서 과점주주를 계산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이걸 과점주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은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의결권이 없으니까 의결권이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40하고 30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의결권을 계산하게 되니까 이것은 50%를 초과하는 건 분명하죠. 초과하는 게 분명하죠. 그러면 50%를 초과한 과점주주가 지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를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 의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50%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과점주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치로 보면 과점주주죠. 그렇죠? 7분의 4니까 과점주주 아닙니까? 그렇죠? 7분의 4니까 과점주주죠.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과점주주가 아니다. 이런. 과점주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취득을 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분이 올라서 과점주주가 된 자는 이건 과점주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취득을 해서 50%가 된 게 아니잖아요. A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결권이 50%가 넘어갔을 뿐이죠. 그래서 이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주 발행에 따른 과점주주요. 이건 이따가 하게 될 건데 이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신주를 발행합니다. 요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6이 됐다. 그 다음에 2가 됐다. 요가 2가 됐다. 이렇게요.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에 과점주주가 없었는데 과점주주가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저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증자 후에 주주가 과점주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과점주주가 발생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지는 책임이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60%가 있었습니다. 요 갑이라는 사람이 60%가 있고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했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A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을이라는 사람이 주식을 양수받았다. 이렇게요. 이런 경우에는 요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함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을에게 다시 취득세를 납부시킵니다. 이게 간주 취득이죠.
그리고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간접 취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기존에 있었을 때, 즉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증자 절차가 있었다는, 또는 주식 양도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지분이 바뀌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갑이라는 사람이 30%에다가 60%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야 될 취득세가 이제 발생했는데 그 취득세 몇 퍼센트 정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납부하게 될 취득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30% 늘어났으니까 두 번째는 60%, 세 번째는 100%. 답은 몇 번입니까? 그거 한번 책 한번 보십시오. 5분만 쉬었다 갑시다.